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한 중년 부모님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와 정이 돈독했는데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서운하고 거리감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부모로서 열심히 키워왔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며 답답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할지 몰라 괴롭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애정이 큰 만큼 기대도 컸고 그만큼 실망과 섭섭함도 따라온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법륜스님 설법 스타일로 차근차근 위로와 통찰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갈등과 거리감, 당연한 변화 받아들이기. 질문을 들으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예전만 못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누구 한쪽이 잘못했다기보다 자연스러운 세대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생활 전반을 보살펴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지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두 한 집에 모여 살며 부모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자녀 이치에 독립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이나 사회 통념으로도 만 20세 전후가 되면 자녀를 성인으로 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본인 마음입니다. 이제 부모가 너 몇 시에 들어와라, 내 말 들어라 하고 통제할 법적 사회적 권한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모는 보호자, 자녀는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부모와 자녀도 어른 대 어른으로서 대등한 인간관계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성인이 된 자녀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예전처럼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니 자녀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자녀 쪽에서도 이미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가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기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갈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새들도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고 동물들도 새끼가 크면 자기 살 길을 찾아보내듯이 사람도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내 자식이라는 집착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도 계속 내 품에 두고 통제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새끼 같고 걱정되니까 간섭하게 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간섭과 잔소리로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20대 청년이었을 때를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언제 들어오느냐 하시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간섭한다 느끼며 귀찮아하지 않았나요? 어릴 땐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지만 사회에 나와 자기 생활이 생기면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니 지금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자녀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자녀와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려면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 해서 항상 붙어 살아야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나치게 들러붙어 있으면 서로 간섭이 심해져서 불편함이 커져요. 너 왜 요즘 내 말 안 듣니? 하고 다그치기 전에 이제는 내가 굳이 간섭할 일은 아니구나 하고 한 발 물러나 보세요. 자식이 부모 집에 오고 안 오는 것도 그의 자유입니다. 예전처럼 매주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다면 부모님 댁은 방문하는 친정시댁일 뿐
매일같이 드나드는 자기 집이 아니니까요. 부모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 집에 안 오느냐, 왜 예전처럼 안 붙어 지내느냐 서운해하면 자녀는 숨이 막힐 겁니다. 둘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게 자식 키워서 20살까지 무사히 성인 만들면 이미 다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온전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자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아직도 내가 가르칠 게 많다 생각해서 성인이 된 자녀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고 훈수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내가 끝까지 챙겨주고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건 사실 자식을 위한다기보다 내 마음 불안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서 믿고 놓아준다는 건 냉정하게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아이지만 이제는 이 아이도 자기 삶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부모가 간섭하고 안달하지 않으면 아이도 오히려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역설적이라 붙잡으면 달아나고 놓으면 돌아오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좀 내버려 두면 아이가 오히려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전화해서 왜 연락 안 하냐, 주말에 집에 와라 잔소리를 하면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자녀가 부담을 느껴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거리를 인정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삶은 내가 결정해도 된다 하고 믿음을 주면 아이도 부모에게 제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안심을 시켜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오히려 그렇게 서로 믿고 떨어져 있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부모의 기대와 실망 내려놓을 때 편안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겪는 마음, 고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기대와 실망의 문제입니다. 앞서 사연의 부모님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에 많이 서운하고 실망하신 듯합니다. 자식이 부모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법륜 스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산이나 바다를 좋아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설악산을 좋아하든 동해 바다를 좋아하든 산이나 바다가 우리에게 뭔가 해주길 바라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간 설악산에 단풍이 예년보다 덜 들었다고 해서 배신감 느낀다, 왜 나를 실망시켰냐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과 바다를 향해 아무런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를 좋아하니 실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부모조차도 기대를 갖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니? 하며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방금 산과 바다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건 벌써 조건을 건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내 바람만큼 해줘야 한다는 거래 관계로 빠지는 거예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러한 심리를 두고 우리가 하는 사랑도 알고 보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물론 부모 마음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순수한 사랑이 크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으니 좋은 대학 가고 착하게 크고 효도도 해주겠지, 이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충족되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과 분노, 섭섭함이 몰려와요. 왜 내 기대를 저버렸지? 하는 섭섭함은 사실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녀는 애초에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와 인연이 있어 태어났지만 각자의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한다고 그대로 되는 인생도 아니고요. 내가 기대를 한 건 철저히 내 마음작용이지 자녀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기대를 할수록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제 갈 길을 가기 어렵게 됩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의식을 하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바라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아무 기대도 안 할 수 있나요? 싶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냥 해주는 거다. 내가 좋아서 해줄 뿐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이렇게요. 자녀를 위해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아직 취직을 못해서 용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어서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내가 이렇게 보태주는데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기대가 생깁니다. 나중에 아이가 계속 놀기만 하면 금세 내가 돈 대줄 땐 언제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속이 상하죠. 만약 아무 기대 없이 준 거라면 그렇게 속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능력이 되니까 도와줬다 여기고 말지요. 기대를 안 했으니 실망도 없는 법입니다. 한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 하는 꼴 보니 밥만 축내고 사고만 치고 차라리 거지 하나 걷어보시한다 생각하고 밥은 주되 마음 쓰지 말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였다고요. 처음엔 법륜 스님 조언이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식인데 어떻게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마음을 끊어요? 섭섭하고 서운한 게 인지상정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부모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식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비우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살피면 아이도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뭔가 바라면 아이는 숨이 막혀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날 믿고 지켜봐 주시는구나 느끼면 아이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잘하려고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 인생을 망친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이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도 부처님께 자기 기대를 강요하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왕은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길 바랐지만 아들은 출가하여 진리를 찾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갖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이롭게 했죠. 당시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는 효심 없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훗날에는 오히려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어요. 이렇듯 부모의 뜻과 자식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청년 자살률이 높고 결혼해도 아이 낳기를 꺼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도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의 과도한 기대와 부담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 벌어서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작 행복은 뒷전이 되어버렸지요. 부모로서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지위 높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식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성공 대신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못 따라가서 좌절하는 불행한 아이가 되기보다는 비록 크게 못 나더라도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응원하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요약하자면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실망 또한 사라지고 비로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부모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기대 없는 사랑 말은 쉽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의 훈련을 통해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비울수록 오히려 예전보다 감사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자녀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 느끼고 안 해줘도 그만이니 섭섭함도 줄겠지요. 부모 마음이 편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엔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기대의 짐을 덜어드리려는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간섭 대신 조언, 강요 대신 선택. 다음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도 진로를 못 정하고 방황한다. 원하는 대학 직장에 못 가서 낙심했다. 또는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좋은데 자식은 딴 길을 가려 한다 등등 걱정이 많으시죠. 사연 주신 부모님도 자녀의 진로와 앞날을 두고 걱정과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 부모 마음으로 이해가 갑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 혹시 방황할까봐 길을 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이쪽 분야가 유망하다는데 해볼래?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시험 준비해봐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혹여 아이가 실패라도 하면 어쩌나 미리 걱정도 앞서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판단이 지금 아이의 세대에도 그대로 통할까? 우리가 자라온 시대와 지금 2030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시길 우리 기성세대는 학교 가서 지식 쌓고 기술 배우면 사회에 나와 경쟁력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지식과 기술의 상당 부분이 AI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이나 직업관이 미래 사회에 꼭 맞는 보장 카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겐 평생 한 직장 다니는 일이 드뭅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옛 안정적인 직업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이 길이 최고라고 믿으며 아이를 이끌려 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부모인 우리가 솔직히 무엇이 정답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못다한 공부,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아이가 대신 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그런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내 뜻대로 살게 하려는 태도예요. 법륜 스님께서 강연 중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교도 못 나오고 가난했기에 제가 가는 길에 간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없지만 방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는 예전보다 많이 배우고 경제력도 있다 보니 아이를 도와줄 힘도 크지만 그만큼 간섭해서 방해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결국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답을 말씀드리면 간섭 대신 조언, 강요 대신 선택입니다. 부모로서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나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길도 있더라. 이런 점은 조심하면 좋더라 등 조언해 줄 순 있지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 본인이 하게 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이 길로 가고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 뜻과 다른 선택을 하려 할 때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되겠지요. 과연 저 길로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힘들 텐데. 하지만 끝까지 말려서
내 뜻대로 억지로 돌려 세우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시킨 길에 아이가 가면 부모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아이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실패하면 서로 원망만 남게 되겠지요. 반대로 자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힘들거나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갔는데 실패하면 부모 탓하기가 쉽지만 자기 선택이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어요. 믿음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부모는 믿고 지켜봐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힘들 때 언제든 말해라. 이런 태도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반면 그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사니? 그거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처럼 일찍 취직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것이 꼭 인생의 필수가 아닌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개인의 행복,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자기다움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 눈에는 안정된 길을 마다하고 저런 쓸데없는 걸 한다 싶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돼도 자녀에게는 그것이 삶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해주고 완벽한 길만 깔아줘야 좋은 부모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겪어보는 것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됩니다. 부모가 다 막아주면 아이는 나중에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자녀가 진로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도 부모가 나서서 답을 대신 찾아주려 하기보다 옆에서 격려하며 스스로 극복하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입시나 취업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너 때문에 걱정이야. 왜 못하니 할 게 아니라 많이 속상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힘내보자.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혹은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부모 눈에는 불안해 보일 때 차분히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비는 해봤니? 정도로요. 그러나 마지막엔 반드시 그래도 결국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결정하면 우리는 존중할 게라고 결정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신뢰를 보이면 아이도 신중히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책임 있게 가려 할 것입니다.